퇴근하고 집에 오면 세상과 단절되는 적막이 찾아온다. 그건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지하철에 몸을 구겨놓고 퇴근을 하는 그 시간에 난 그 적막을 그리워한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들이 시끄럽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험, 꿈, 대략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다. 한 남자는 일이 다 끝나지 못한 것인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노약자석 한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욕을 하고 있었다. 읽고 있던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이 곤혹스러웠다. 더 이상 책은 읽히지 않았다.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정신이 아득해진다. 어지러운 소음들은 그렇게 그곳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들에 짓눌려 난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몸서리치게 서글퍼졌다.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다. 한 정거장을 미리 내려 집까지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난 집으로 향하는 걸음의 수만큼 많은 생각을 했다. 대부분은 상실에 대한 것들이었고 결과는 후회였다. 늘상 그런 생각들로 나다움을 만들어간다. 나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른다.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하는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나의 믿음은 나약하고 가난해서 흔들린다. 누군가 잡아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맞다고 믿어버릴 만큼, 그것에 기대어 아니라고 부정할 만큼. 웃음이 많고 매사 밝았다고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은사님이 있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건 장점이고 복이라고 말했다. 난 그 질문에 행복하게 살죠 라고 거짓말로 은사님을 안심시켰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솔직해지지 못했던 건 그 시절 내 불행이 남에게 보여 동정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더 웃고 행복한 거짓말로 나를 포장했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연기하는 나로 사람들에게 행복한 아이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젠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지도 않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불빛이 누렇다. 그 불빛이 시려 눈을 감아본다. 이따금씩 들리는 냉장고 소리, 밑에 집에서 풍겨오는 생선구이 냄새, 집 골목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적막은 더 늦게 찾아올 것이다. 그 적막을 기다리며 노래 하나를 계속 불렀다. 얼마나 불렀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젖어드는 소음, 그토록 원하던 적막이 찾아왔는데 난 왜 보지도 않을 TV를 틀어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했을까? 노랗게 변해버린 형광등 불빛이 그토록 아플 만큼 시리지도 않았는데 왜 눈은 젖어버린 걸까? 해피캣. 녹아서 사라지는 소리, 이 봄. 소리가 없는 세상은 시간이 멈춘다. 숨쉬는 소리마저 없다면 그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으리라. 더디게 가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소리를 켠다. 검은 화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알아도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 몇 달이 지나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남의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채우지 못한 시간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니까
공백으로 남겨둬야 할 자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채우고 만다.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실없는 소리를 만들어 본다. 텍스트로 전해도 될 말들을 굳이 소리로 뱉어낸다. 잘 잤어? 밥 챙겨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요즘 어떻게 살아? 잘 지내지? 대답이 들려오면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다.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다. 작은 일상을 쉽게 전하면서 중요한 마음은 글로만 남긴다. 기대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을 넘어오지 못한다. 슬프다는 소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까봐 꾹꾹 누른다. 전화기 마이크를 잠시 끄고 연결을 끊어낸다.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소리를 내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까? 아무리 많은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메아리쳐 돌아오는 소리는 오직 머릿속에 내 소리. 작은 소리를 하나씩 삭힐 때마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실망과 서운함들이 쌓이고 폭발하는 날에는 너무 큰 소리가 난다. 잠실 타워보다 더 높은 소리가 난다. 꼭대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다시 거리를 좁혀 들어보려 하지만 갑자기 올라가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포기하는 순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흐려지는 헤어짐이 아니어서 손에 잡히는 끝은 아프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끝인 줄 알면서도 소리쳐 붙잡지 못하는 끝은 많이 아프다. 조금만 소리를 바꾸면 우리는 같은 꿈을 꿀 수 있었을까? 혼자 끙끙대고 혼자 그만두지 않았다면 마지막이 좀 달랐을까? 소리를 잃은 카나리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을 접는다. 눈이 녹아 사라지듯 소리도 녹아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음성 플랫폼에서 놀기 전엔 사람들의 목소리나 소리에 예민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목소리가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순간순간 만나게 된다. 최근 기억에 남는 건 유명해서 섭외가 어렵다는 강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강의 요청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강사분은 전화 한 통으로 바로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이어서 나에게 목소리가 똑 부러지고 아나운서처럼 정말 맑다고 극찬을 해주셨다. 강사 섭외하면서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에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그 강사분의 칭찬에 하루 종일 밝은 기분으로 좋았던 날이었다. 그 강사분은 어린 시절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마인드 강의를 하는 분이다. 실제 뵙고 악수할 때 느껴진 손가락 장애, 그 너머 들어오는 강한 에너지가 전해졌던 환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다. 교육 현장에 일하러 출장 나가면 강의를 온전히 집중해서 잘 듣지 못한다. 맨 뒤에서 업무 처리에 집중하곤 하는데 유일하게 그분 강의는 100% 집중해서 들었다. 귀했던 그 강의를 잊지 못한다. 에너지, 소리는 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예전에는 지구가 납작하다고 알았던 것처럼 밝혀지지 않는 진짜 무언가는 에너지가 아닐까 싶다. 특히 소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같다. 노래는 삶의 애환, 사랑, 그리움 등 아름다운 우리가 담겨져 오래오래 사랑받는 소리라는 게 그 증거가 아닐까 싶다. 한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나를 위로해줄 음악을 들으면서 샤워를 한다. 그럼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음악 소리가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은가. 나는 목소리로 방송을 한다. 내 소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릇에 담는다. 그 소리의 주인공을 위해서. 허니 여름.